32살에 퇴사해서 잔고 500만 원일 때 34억 매출 만든 비결,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년 반 만에 영업額을 달성하고 34억 매출을 만든 세일즈 스타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기억하시면 바닥에서 지금의 위치까지 이룬 비결, 5년 만에 500만 원에서 자산 5억으로 불린 비결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사회의 초년생 분이거나 직장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도 32살까지 모은 돈도 500만 원밖에 없었고 당시 월급도 200만 원 중반 정도로 퍽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꽤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용한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간만 대충 때우는 일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내 노력을 갈아 넣은 만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전 직장에서 2년 동안 제대로 돈도 못 모았었는데 이직을 한 다음에 이 방법을 터득하고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왜 내가 사용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직장이 저는 대형 외국계 기업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계약직 6개월로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 정규직 대리님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당시 저는 그런 대리님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계약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2년이 되었을 때 본사로 입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계약직에서 다이렉트로 바뀐과 동시에 대리라는 직급도 달게 되었는데요. 너무도 기뻤죠. 연봉도 거의 900만 원 정도 인상된 조건으로 사인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게 좋은 조건으로 바뀌고 한 달 뒤 월급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저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는데 당연히 300만 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찍혀있는 월급은 280만 원이었던 거예요. 대리라는 직급과 인상된 연봉 정도를 생각하면 에이 300은 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300이 넘질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러려면 이 월급으로는 10년 뒤에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저는 부끄럽게도 32살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반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대형 외국계고 나발이고 이 상황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10년이나 돈을 모아야 겨우 될까 말까였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세일즈였습니다. 세일즈야말로 내가 노력한 시간만큼의 대가로 상응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 제가 원하던 거였죠. 그렇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직해서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살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요. 이 시간을 세공하라.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시간을 어떻게든 갈아 넣어 일할 생각만 했지 내 시간의 값은 얼마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세일즈의 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일즈의 둔재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남들보다 더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된다 생각했고 9 to 6가 아니라 6 to 9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 달에 300시간, 주 5일, 15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내가 쓰고 싶다고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고 굉장히 시간은 한정적인데 즉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시간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 시간을 세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꾸준한 스터디를 계속 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점점점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는데 가장 좋았던 건 독서였어요. 해당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를 만나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카준영님이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둔재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걸 공부하고 적용한 순간 인센티브가 어느 순간 500만 원을 넘기게 되고 정말 많이 받을 때는 900만 원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200만 원까지 올라서 받아본 적도 있어요. 시간을 세공하여 시간의 가치를
올린 것이죠. 시간의 세공 없이는 계속 똑같은 돈을 벌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힘을 빼고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영업사원들의 최고치 인센티브를 저는 평균적으로 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셋, 어떻게든 지켜라. 직장인의 돈 단속. 궁상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저는 하루에 10,000원 썼습니다. 현금 캘린더 사용해서요.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고 돈도 못 모았고 사실 안 모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쓰고 남긴 걸 저축이라 볼 수 없으니까요. 소비를 좋아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도 잘라버리고 현금으로만 살았습니다. 가끔 체크카드로 습배송을 시킬 때 제외하고 말이죠. 이렇게 돈을 하루에 꽂아놓고 정말 10,000원만 썼습니다. 당시에 저는 두 끼를 먹었는데 자취방 근처에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세무서 식당이 있는데 한 끼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걸로 한 끼 해결하고 2주에 한 번씩 장 봐놓은 닭가슴살과 곤드레밥으로 한 끼 해결했습니다. 커피도 카페에서 안 먹고 이디야 스틱커피나 카누 같은 거 사서 집에서 홈커피에서 먹었습니다. 데이트는 한 달에 여자친구 20만원, 저 30만원 넣어서 데이트 통장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각자 자취방이 있어서 편했던 것도 있었네요. 자취방에서 TV 보고 요리해 먹고 산책하고 영화는 제 피 뽑아서 영화관 가서 보고 그랬었어요. 저는 참고로 핸드폰 비용이 15,000원인데 그마저도 내지 않습니다. 30만원 신용카드 실적 채우면 페이백을 15,000원 해주거든요. 물론 그래서 잘났던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었지만 말이죠. 대중교통도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했었습니다. 지하철만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월로 계산하면 3만원 정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월에 300만원, 400만원 정도, 정말 많게는 700만원 정도까지 저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아껴가며 모으니까 금방 돈이 모이더라고요. 1,000만원을 처음 모았을 때, 5천만원을 처음 모았을 때, 그리고 1억을 처음 내 힘으로 순수하게 모았을 때 아직도 그 감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1,000만원을 만드는 게 어렵지, 그게 한번 만들어 보면 다시 1,000만원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5천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억 5천만원까지 가는데 속도가 붙게 돼요. 돈 모으는 재미를 보지 못한 분이라면 꼭 아껴서 돈을 모으고 불리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축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평균적으로 잘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값의 역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말 극한으로 돈을 모았을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축을 일정 금액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돈 모으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번 극한으로 돈을 모으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생의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바로 인생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인 건 말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결혼 꼭 해야 합니다. 한 명 월급으로 생활하고 한 명 월급은 저축 및 재테크하면 되니까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식비도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먹던 거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 둘이 합쳐서 구하는 게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만약 제가 싱글이었다면 지금 현재 매수한 집은 쳐다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아파트 매수를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전세나 월세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알뜰살뜰 모아서 지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서 득을 보았는데요. 물론 또 하락장 오면 날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다 보니 서로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이나 좋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 와이프 쪽 집안이 주식, 재테크 쪽으로 실력이 많이 뛰어나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주식으로도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이 예민했는데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무던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요즘 사람들이 일이나 재테크, 취미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열심히 해요. 최근에 동생들이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동생들이 30 중반인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나 현타가 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려자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건데 너네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선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하듯이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뭐 비혼주의자 분들에게는 이게 뭐 강요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딱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쓴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두 번째, 그 시간을 그냥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세공해서 올리고, 세 번째,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직장인의 돈 단속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을 함께할 좋은 반려자와의 결혼이 자산의 속도를 바꿉니다. 저도 32살에 통장 500만 원이 전부였고 월급 200만 원대로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고 시간을 다르게 쓰고 돈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한 팀이 되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지금 내가 바꾸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걸 기준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